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1차 탄핵이 부결된 지난주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탄핵 결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국 전망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셨더라고요. 서울의 소리도 직접 굉장히 오랫동안 또 출연하시고요. 예, 실시간 본방사수했습니다. 12월 3일 날 예. 당일날 오전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12월 때 그 쿠데타 일으켰는 그날 당일날 오전에 서울의 소리를 그렇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전조 현상 같았습니다. 내일 안에. 예, 전조 현상 같았어요. 근데 저녁 때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서울의 소리 직원뿐만 아니라 출연진까지 모두 다 리스트를 압수해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과 관련돼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평론가님도 좀 그 대상이 이름이 올랐겠네요. 북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북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탄핵 가결된 14일날 당일날 이제 섭외했던 그 장아무개 기자가 예.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최유한 평론가라고. 그렇군요. 북한학 관련된 공부를 하신 최유한 평론가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정말 성공했더라면은 주변에 저뿐만 아니라 다 정말 피바다가 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하셨고요.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거 딱히 좋은 결과를 하기에는 참 씁쓸합니다만 좀 우픈 결과입니다. 또 북한학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신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공부에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이 생방송으로 연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뒷이야기를 좀 저희가 지역민들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치는 물론이고요. 특히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권이 질서 있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탄핵하면 됐는데 갑자기 그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한동훈 대표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 있어요? 질서 있는 증거 인멸이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탄핵안 부결, 재상정 이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장기화하는 거죠. 그럼 한국경제 못 견뎠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나마 대형 불확실성을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이 해소됐고, 그래서 지금 그 경제에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2,500을 다 넘질 못했어요. 환율이 1,450 정도 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나마 이전보다는 낫지만 그나마 지금 좀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른바 정치 불안이 촉발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한곱이 넘어갔으니까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지난 9일날 1조 2,02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줄어서 그나마 982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차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이고, 근데 관건은 앞으로 지수 상승폭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무리 없이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겠느냐.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사태 전 수준은 이미 넘겼는데, 이유는 이제 이게 시장에 이미 탄핵 가결 상황이 선반영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시 체력과 경기 여건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는 뜻인데,
지수가 강하게 상승한다. 이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네.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1.9%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도 1,430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여건이 한층 악화됐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올해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 이런 경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예. 자, 평론가님 한동안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외국인들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출이 뭐 완화되고 뭐 경제가 안정화된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 참 자기는 고3처럼 열심히 했다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9,14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나오고 5개월째 총 20조 원 이상 순매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사태 나기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분간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데 일단은 무작정 팔아버리는 투매는 사라졌고 외국인 사라졌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떠나는 개인 투자자도 많아진 것도 좀 악재이긴 하고 일단 이 정치 불안 이야기한 뭐 외국인이든 우리 개인이든 공포심이 좀 완화됐지만 현재의 전체적인 한국 증시 포함한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워낙 약해져 있어가지고 네. 지수 자체가 우상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빨리 정치 일정이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경제 살리는 거예요. 네. 자, 정치권 뉴스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전격적으로 좀 사퇴를 했습니다. 뭐 이제 예. 현 지도부가 와야 되는 모습이고 비대위 체제가 이제 조만간 뜰 것 같은데 지금 상황들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지도부는 비대위로 체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 인요한, 김민전, 진정호 4명이 이제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와해가 된 거죠. 탄핵 가결한 이후에 계속 친윤 쪽에서 한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예. 한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 얘기하지만 자기가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쫓겨난 거죠. 사실 자동 해산되게 된 것인데 이 가장 큰 책임은 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예. 명징한 자기 입장 밝히지 않고 왔다 갔다 했던 갈치자 행보를 보였던 그래서 오히려 친한 계열의 지도부까지 사퇴를 하는 비극을 맞게 된 건데 이거는 스스로의 리더십 한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가결된 직후에 마지막으로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사과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 국민들이 예. 보기에 가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착잡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번에 유효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 사과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전 정부 공격하고 임기 동안 성과 자화자찬하고 그러니까 참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을 해왔다. 무너졌던 원전 성격을 보완시켜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한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가 오로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네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언제 높아졌습니까? 우리 안보와 경제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다른 세상 사는 얘기를 할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상황 판단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국가 최고 정책 결정권자라고 하니 네.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시기간을 보낸 거냐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면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12.3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아주 경악스러운 증언이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른바 HID 폭파공작원에 의한 암살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현재 확인된 알려진 사실이 더 추가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현재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특히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여기저기 통해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큰 충격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HID 공작조 이야기는 첫 번째 임무가 체포대에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 였고, 두 번째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대에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 소행을 몰기 위한 것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구출 작전 목적은 호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고 북한이 종북자를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 이런 몰고 가는 거. 그리고 자신의 무슨 그게 아니라 북한 군복을 일정 부분에 매립했다가 나중에 꺼내서 그러니까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 상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들하고 여러 가지 국내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김어준 씨는 국내 일부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정보 추천을 얘기했지만 MBN에서 취재 결과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제공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해요. HID 최정예 요원이 이거 자기들이 김어준 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줬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역시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을 하면서 이른바 이 북한의 공격, 그러니까 북풍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지금 짙지 않습니까? 그분의 눈썹처럼요. 눈썹이 굉장히 짙던데. 근데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게 올해 2024년 초부터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포사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킨 뒤에 연평도 백령도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사격훈련 실시하고요. 다른장 로켓 천무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으로 쐈다고 밝혔는데 이게 황해도 쪽으로 아니라 남서쪽으로 포를 쐈지만 사거리가 긴 자주포나 다른장 로켓을 사격 훈련한다는 그 자체가 북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김영현이 북을 자극해서 북이 대응을 유도했고 그래서 바로 응전하면서 전쟁으로 키운다. 그러면서 계엄 떨어뜨린다. 이 얘기거든요. 10월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낸 거 이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군 내부의 제보 내용이 있었지만은 군에서는 여전히 확인 불가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평양 상공에 했던 것이 김영현이 시킨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 일주일가량 앞둔 앞주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하라는 것은 아예 북한에다가 공격을 하라는 거잖아요. 전쟁 아닙니까 그건? 전쟁이죠. 이게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거 안 된다. 응? 하니까 막 개념 없는 놈이 있네. 쟤 빼. 어디서 빼라는 겁니까? 이거 폭언을 퍼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군 당국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김용현 감싸는 사람들, 내지 이러한 북의 북풍을 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이거 다 내란죄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일이에요. 앞서 용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